폴리스랩 사업 및 과제 성과. 2019년과 2020년 국제치안산업 박람회에 참여하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을 소개하고 각 폴리스랩별 연구개발 내용과 성과도 소개하고 전시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해외 경찰청 관계자들이 폴리스랩 연구 내용 및 성과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구개발 과정 중 연구팀은 현장 관서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시연 및 교육, 실증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팀들의 노력으로 본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여 진행할 수 있는 폴리스랩 2.0 사업이 준비되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협력이 거의 없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과학기술을 통한 치안 문제 해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업하여 만들어낸 여러 성과물들이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리스랩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기간도 짧고 지원 규모도 작아서 해결할 수 있는 치안 이슈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미리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접근 방식은 부족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폴리스랩 2.0 사업은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반영하여 사업 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서 추진했던 방식을 현장 대응형이라고 유형화하고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 대응형, 일선 경찰들과 국민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참여 중심형이라는 유형을 추가해서 3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치안 이슈에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폴리스랩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폴리스랩 사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폴리스랩은 치안 현장 맞춤형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R&D는 주로 이제 기술 관점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는데요. 폴리스랩은 리빙랩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경찰들, 실사용자들 관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쪽에 관점이 맞춰져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폴리스랩 사업은 저희가 보통 무빙 타겟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타겟이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려는 방식이 그 문제에 맞게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현장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보통 과제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스랩 사업의 특징인 리빙랩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을 꼽으려면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서 그 내용을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 개발할지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이런 리빙랩 형태의 과제를 이제 처음 수행을 해봤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제 현장 접촉이 훨씬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 그 대신에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면 전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번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게 되면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좋지만 중간이나 이후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그 새로운 의견이 나오게 되면 반영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장점이라고 이제 느꼈던 부분은 이 사업 초기서부터 실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실사용자들과 같이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그 다음에 개선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단점은 실사용자들의 어떤 참여도, 의견,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처음에 얼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에 따라 좀 결과가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저희가 수사 현장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로 필요하고 이것들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정말 수사 생산성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술 수요를 파악한 것이 사실 가장 좋았던 점이고요. 조금 힘들었던 점은 저희 기술을 검증할 만한 데이터 확보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을 주 타겟으로 하는데 CCTV 영상은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경찰관분들도 접근 권한이 없더라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CCTV 영상을 못 구해서 저희가 자체 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폴리스랩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어려웠던 점은 연구실에서 실험하고 그리고 이제 실험을 증명하고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실험실 안에 갇힌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실제로는 이 장비를 저희가 잘 개발을 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장비가 쓰이게 될 우리나라의 사회나 이런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제 초기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제품이 실제적으로 유혹 보호자분들에게 적용됐고 그분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보호자분들에게 인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때 정말 좀 기뻤었고 제 기억에 남는 시점입니다. 실증 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좋았던 점은 우리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지역경찰의 활동을 알 수 있었다는 거고요. 어려웠던 점은 교육이나 의견 청취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자주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경찰관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좋았던 것은 일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주십니다. 어려웠던 점은 이제 그분들이 워낙 바쁘세요. 사건 터지면 다 이렇게 범인 잡으러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제의 리빙랩에 속한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혜택이나 베네핏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희가 조금 어려웠던 점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폴리스랩 사업을 수행한다면 기존과 어떻게 다르게 수행하시겠습니까? 수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늘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된다면 초기에 빈번한 경찰과의 회의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상호 간에 검토하고 그 검토된 결과를 어느 정도 좀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단계가 초기 단계가 훨씬 더 좀 밀도 있게 진행을 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R&D에 많이 익숙하지는 않으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 점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쪽 관계자분들도 해가 거듭되면서 이제 R&D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번 프로젝트가 경찰청 입장에서도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제를 다시 한다고 해도 현장 경찰을 만나고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런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큰 줄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다양한 의견들을 좀 선별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청취해야 된다는 점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향후 폴리스랩 사업이 확장, 발전되었을 때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현장 경찰분들하고 계속 실험을 하고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 매번 실험을 할 때마다 참여하시는 경찰분들이 현장 경찰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전에 지금까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해 왔던 것들을 이제 모르는 분이 오셨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향후에 진행될 때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하고 또 새롭게 참여하는 분하고 적절한 비율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증까지 가는데 걸리는 어떤 재반 절차나 이 법 제도 같은 것들이
저희가 모르면서도 꼭 수반되어야 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연구진 입장에서는 연구 외에는 잘 못하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전문성 있게 좀 매끄럽게 진행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경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존에 경찰 업무를 다 또 수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사업도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실증도 요청하고 테스트도 할 때 어떨 때는 너무 이제 바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좀 죄송하거나 미안할 때도 있었는데 폴리스랩이 이제 뭐 2.0이나 계속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아예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떤 그런 경찰 분들은 전담 인력으로 좀 배치를 하거나 부분 일에도 이제 연구 참여 인력으로 소속이 되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관련 지원이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폴리스랩 사업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 시스템은 현장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출동하는 경찰관이 순찰차의 태블릿 PC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상황실에서는 큰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이제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도주를 어느 쪽으로 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을 전파해 가지고 저희가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비들이 개발이 잘 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국민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장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스랩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 시스템을 실행했을 때 112 신고가 폭주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게 개선해야 될 점이고요.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112 신고 사건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112 신고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그 태블릿 PC의 창이 너무 작다는데 그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폴리스랩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난 과제들도 있었고 좀 약간 미흡했다고 평가받는 과제들도 있는데 그 현장과의 어떤 교류가 계속 있었던 소통이 계속 있었던 과제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그리고 현장 근무자들이 호응을 받는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됐었는데 그게 아닌 과제들은 사실은 좀 현장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업무 중에 굉장히 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장 경찰들이 좀 편안하게 참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